몇 주째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한 무게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닙니다. 슬픔에는 이유가 있고 주소가 있고 어디서 오는지 당신도 압니다. 당신 내면에 있는 이것은 다릅니다. 이달 초 어느 순간 나타나 한 번도 떠나지 않은 둔탁하고 지속적인 압박감입니다. 당신은 그것과 함께 잠에서 깹니다. 그것과 함께 잠이 듭니다. 직장에서 웃고 메시지에 답하고 해야 할 일을 모두 하지만 그것은 가슴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일부분이 아직 오지 않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잠시 멈추고 지금 당신이 하는 숨결을 느껴보세요. 호흡이 짧습니다. 가슴 윗부분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며칠째 실체를 알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고 이는 어떤 잠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만큼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8시간을 자도 밤새 달리기라도 한 것처럼 피곤한 채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며 평소의 피로감도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축적된 것입니다. 천천히 층층이 쌓여 올라오던 한 달간의 감정적 과정들이 이제 정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날짜가 있습니다. 6월 29일과 30일입니다. 이 이틀 동안 형성되는 보름달은 무언가의 시작이 아닙니다. 마침표입니다. 이달 내내 카펫 아래로 밀어 넣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표면으로 올라와 자신을 봐달라고 요구하는 정확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창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열리고 정점에 도달하고 다시 닫힙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더 가벼워진 몸으로 반대편으로 건너갈지, 아니면 예전처럼 똑같은 무게를 짊어진 채 7월로 또 그 다음 달로 그 이후로도 수없이 반복했던 사이클을 이어갈지가 결정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9가지 일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으로 직접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문이 닫히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남아 계세요. 말 그대로 마지막 문장까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이것이 진정한 변화가 될지 아니면 그냥 보고 잊어버릴 예쁜 영상 하나로 끝날지를 결정하는 그 부분이 마지막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나가버린다면 진단은 받았지만 약은 처방받지 못한 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기초가 되는 사실이니 잘 새겨두세요. 당신이 느끼는 것은 무언가의 시작이 아닙니다. 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가 설명하는 모든 것을 느끼고 속으로 동의하면서도 바로 다음 순간 가장 편리한 핑계로 스스로를 설득할 것입니다. 한 주가 힘들었지. 생리전 증후군인가 봐.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야. 날씨 탓일 거야. 이 사람은 논리를 이용해 신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묵살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손에 열쇠를 쥐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매달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 위로 창문이 닫힐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다릅니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대다수에게는 없는 내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낯선 감정을 느꼈을 때 도망치는 대신 그 자리에 머무르는 능력, 스스로를 마취하지 않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능력 말입니다. 여기까지 왔고 여전히 듣고 있다면 당신이 바로 그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사람에게만 제가 계속 말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똑똑히 이해하세요.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6월 29일과 30일의 보름달은 열림의 포털이 아니라 닫힘의 포털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보름달이 새로운 것을 나타내고 빌고 끌어당기는 순간이라는 생각을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을 올가매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두 손에 낡은 것을 가득 쥔 채로 팔을 벌려 새로운 것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손 가득 무언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달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러 왔습니다. 이미 닫았어야 할 챕터를 닫고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닌 짐을 정리하며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을 공간을 비워내기 위해 왔습니다.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은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단기적으로 볼 때 쥐고 있는 것보다 언제나 더 아프니까요.
당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쥐고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노화줌이 당신 내면에서 취하는 형태들입니다. 어떤 것들은 금세 알아챌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은 소름이 돋을 텐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점들을 연결조차 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유 없이 밀려오는 감정의 파도입니다. 당신은 아주 평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빨간 신호등 앞에 멈춰 서 있거나 버스 창밖을 내다보는 중이죠. 그런데 갑자기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가슴이 턱 막히기도 합니다. 혹은 아무런 이유 없이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자기 자신에게 놀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거지? 슬픈 생각 따위는 전혀 안 했는데. 맞습니다. 당신은 그러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감정은 현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 세계를 지하실이 있는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다룰 시간이나 용기가 없는 감정이 나타날 때마다 서운함, 두려움,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이별 같은 것들, 당신은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릴 수 없으니까요. 그저 지하실 계단 아래로 밀어넣고 지하실 문을 닫은 뒤 일상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온전한 채로 기다리면서요. 보름달이 하는 일은 그 지하실 문을 여는 것입니다.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 쌓여 압력을 받던 오래된 감정을 해방시키는 것이죠. 그 감정은 집 전체로 퍼져나가 틈새로 새어나오고 가장 평범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지금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논리적인 이유를 찾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당신은 더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혼란은 과거의 해결 과제인 것을 현재의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이유 없는 이 눈물은 나약함도 불안정도 내가 미쳐가나 봐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느껴도 안전하다고 몸이 마침내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파도가 밀려올 때의 규칙은 단 하나입니다. 왜라고 묻지 마세요. 무엇이 나가야 하는가라고 물으세요. 내보내세요. 5분이면 됩니다. 파도는 항상 지나가고 나면 이전보다 한결 가벼워집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 당신 자신을 위해 한 가지 해보세요. 최근 며칠 동안 이런 파도 중 하나를 느꼈다면 댓글에 EU 신토라고 적어주세요.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의 행위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로 처음 인정하는 것이죠. 이름을 붙이는 자는 놓아주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수면의 변화와 과거를 끌어당기는 꿈입니다. 당신의 낮은 강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은 진정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마치 몸이 완전히 전원을 꺼야 하는 것처럼 돌처럼 무거운 잠에 빠져듭니다.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새벽 3시나 4시에 깨어나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정신이 기묘하게 맑아진 차에 있기도 하죠. 그리고 꿈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냥 평범한 꿈들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보지 못한 사람들, 어린 시절 살던 집, 살았던 도시, 전 연인, 이미 떠난 친척이 나타납니다. 잊었다고 맹세했던 상황들이 잠에서 깰 때 불쾌할 정도로 선명하게 다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내면을 정리하는 당신의 일부가 주도권을 잡고 잠을 일종의 자료 보관실로 사용합니다. 낮 동안 보름달이 감정을 표면으로 끌어올렸다면 밤에는 당신의 정신이 그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기억을 뒤져 그것을 올바르게 보관하려 합니다. 과거에 대한 꿈은 당신이 깨어있을 때 느끼는 과정과 같은 야간 작업입니다. 그것은 연속입니다. 나머지 당신이 쉬는 동안 정신이 오래된 패턴을 재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몇 분 동안은 휴대폰을 잡지 마세요. 막 올라온 이 섬세한 의식 위에 블루라이트와 뉴스, 그리고 소음을 퍼붓지 마십시오. 그냥 누워 계세요. 꿈을 떠올려 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 이 장소, 이 장면이 아직도 내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신은 곧 돌아올 답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은 결코 꿈속의 그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 시절에 갇혀버린 당신의 일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수면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그 연결고리를 미처 깨닫지 못했다면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연결하지 못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네 번째는 더 깊은 곳에 있는 문제이며 가장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이 온전히 당신만의 것이라는 편안한 착각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 고통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번 달에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중 일부는 당신의 인생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보다 훨씬 오래된 것들입니다. 가족의 패턴들입니다. 선택한 적도 없는데 물려받은 두려움들입니다. 사랑하는 방식,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침묵하는 법, 묵묵히 견디는 것,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당신의 가문에서 대대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당신의 할머니가 짊어졌던 것입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짊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 채 어느 날 누군가 정식으로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당신은 그 바통을 이어받아 똑같이 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옆방에서 음악이 흘러나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 음악이 이미 흐르고 있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 그 음악을 들었고 그 리듬은 당신이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물을 나이가 되기도 전에 당신의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도 그 박자에 맞춰 춤을 추며 그것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리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당신에게 그 음악을 꺼도 된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6월의 보름달은 그 음악을 폭로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몹시 싫어하는 그 반응, 실제 상황에 비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그 두려움, 당신이 항상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어려움, 주에 깊게 들여다보면 그것이 당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보다 앞서 온 이들의 고통을 대신 느끼며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충분히 있는데도 두려움에 돈을 움켜쥐는 여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저 자신의 성격이 원래 신중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보지 못하는 것은 60년 전 겨울 굶주림을 겪고는 내일 먹을 것이 있을지 결코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린 그녀의 할머니입니다. 그 두려움은 어머니에게로 전해졌고 어머니는 그것을 작은 몸짓으로 저녁 식탁에서 내뱉는 말로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조여오는 위장의 통증으로 다시 전했습니다. 손녀는 태어날 때부터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결핍의 공포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안고 죽을 것이며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입니다. 어느 날 그녀가 멈춰서서 깨닫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내가 만들지 않은 빚을 계속 갚을 필요는 없어. 당신의 두려움을 그런 질문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그중 몇몇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핵심이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당신에게서 끝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 패턴이 멈추는 사슬의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느끼고 보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더 이상 물려주지 않기로 결심한 당신 가문의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주어지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짊어져야 한다는 죄책감이 아니라 끝낼 수 있다는 기회입니다. 다섯 번째는 갑작스럽게 무언가를 치우고 버리고 모든 것을 재정리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갑자기 몇 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을 열고 있습니다. 옷장을 뒤집어 엎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 들여다봅니다. 버리고 기부하고 비우고 집안 전체를 재정리하고 싶은 거의 억누를 수 없는 충동을 느낍니다. 특히 가족과 관련된 물건들, 사진들, 다른 사람의 것이었던 것들을 향해서요. 대부분은 이것을 생산성이나 청소, 그저 정리하고 싶어졌다 정도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물리적 공간은 내면 공간의 거울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해방의 과정에 들어서면 그것은 외부 환경으로 넘쳐 흐릅니다. 당신은 단순히 집을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집을 언어처럼 사용하여 지금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놓아주고 공간을 만들고 떠나보내는 일을 손으로 직접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세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로 중 하나입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모든 물건은 당신이 함께 내려놓는 내면의 무게입니다. 집 전체일 필요는 없습니다. 서랍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하지만 의지가 여기 있을 때 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손을 통해 작용하는 달의 에너지이며 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6번째는 무게가 몸으로 내려왔다는 것이며 특정 부위에 집중됩니다. 바로 골반과 요추입니다. 막연한 은유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것입니다. 인체에서 골반은 오래된 감정적 긴장, 두려움, 통제, 안전, 생존 등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꽉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저장하는 주요 구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추는 너무 무거운 것을 너무 오랫동안 짊어져서 그 무게를 문자 그대로 느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부위에 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굳어버린 요추, 경직된 골반, 허리 아래쪽에 집중되는 피로감 같은 것 말입니다. 자세 때문이라거나 매트리스 탓 혹은 운동 부족 탓으로 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분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런 신체적 불편함은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니까요. 몸은 무엇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었고 이제 그것이 풀려나기 시작했는지를 육체를 통해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부드러운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며 마지막에 다시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움직임입니다. 골반을 스트레칭하고 요추를 풀어주고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복부까지 공기를 전달하세요. 의식을 가지고 이 부위를 움직일 때 단순히 근육을 이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갇혀있던 것이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며 한 달 더 정체되어 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7번째는 가장 미묘하면서도 아마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바로 끝난 일에 대한 낯선 평온함입니다. 당신은 어떤 관계, 직업, 당신의 모습 혹은 인생의 한 단계를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당신에게 고통과 내면의 다툼, 어떻게든 고쳐보려는 의지를 불러일으켰던 무언가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고통 대신 침묵이 찾아옵니다. 묘한 평온함입니다. 해결한 사람의 평온함이 아니라 내려놓은 사람의 평온함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드는 유일한 감정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요란한 울음도 드라마도 없습니다. 거의 무서울 정도로 정적인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더 고통스러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러고는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더 슬퍼해야 하나? 내가 냉정한 건가? 당신은 냉정한 게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애도를 끝낸 것입니다. 이 평온한 공허함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결정하기 훨씬 전부터 내면에서 이미 주기가 완성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보름달은 이미 사실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 명료함을 당신에게 줄 뿐입니다. 그것은 이제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할 일을 다 했으며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단지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마치 방에서 나온 뒤에도 문고리를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이미 떠난 방에 문고리를 잡은 채 복도에 서서 아직 그곳에 사는 줄 알고 차가운 금속을 놓으면 어둠 속에서 앞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손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나왔습니다. 안의 상황은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이 잡고 있는 유일한 것은 문일 뿐 그 뒤에 있던 삶이 아닙니다. 이 평온함이 찾아오면 그것을 인정하세요. 그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허락입니다. 문고리를 놓아도 부서지지 않을 것이며 복도 건너편에는 발을 디딜 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당신의 가장 성숙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당신을 멈춰 세워야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을 쓸모없게 만들 실수를 저지르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신호들을 알아차렸습니다. 어쩌면 그중 여러 개를, 어쩌면 전부를요. 그리고 그와 함께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이 찾아옵니다. 그래, 이거야. 내가 나를 이해했어 라는 느낌 말이죠. 이 느낌은 함정입니다. 변화가 아닌데도 변화한 것처럼 흉내를 내기 때문입니다. 이해했다는 것만으로 변했다고 느끼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틀 뒤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무게를 짊어진 채 다시 모든 것을 느끼기 위해 다음 달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8번째와 9번째 항목, 당신의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2가지에 앞서
댓글에 이 문장을 적어보세요. BOUATO 이라고 적으세요. 이 영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변화하는 사람과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의 차이는 전적으로 다음 문장들에 달려 있으며 저는 누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 부분까지 도망치지 않을 용기를 가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8번째 항목은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니 심호흡하고 집중해서 들으세요. 포털은 당신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당신만이 이 과정에서 유일한 마법적인 존재입니다. 29일에 당신의 삶을 고치러 내려올 외부의 힘 따위는 없습니다. 우주가 문을 열어 당신을 반대편으로 밀어 넣어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적절한 날짜, 적절한 달, 적절한 정렬을 기다리면 삶이 저절로 바뀔 것이라는 환상은 가장 비싼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영적인 상태라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당신을 수동적인 상태로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포털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포털이란 현재의 삶에 갇혀있는 대가가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마침내 더 커지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직 그것뿐입니다. 달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달은 멈춰 있는 것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까지 압력을 높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오직 그 지점에서만 당신은 움직이게 됩니다. 당신은 먼저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런 보장도 없이 두려움에 떨면서 말이죠. 그리고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아래에 땅이 나타납니다. 그전에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땅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발을 내딛는 사람은 평생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가장 혹독하면서도 가장 해방적인 진실입니다. 이번 보름달의 마법적인 부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에너지가 창문을 열어주지만 그 창문을 통과하는 것은 당신의 물리적인 결정입니다. 느끼는 것은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를 하는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항목은 포털이 닫히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단순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간과됩니다. 29일과 30일 전후로 앞으로 48시간 안에 행하세요. 파도를 받아들이세요. 감정이 차오를 때 도망치지 말고 주의를 분산시키지 말고 화면이나 소음으로 덮어버리지 마세요. 5분간 멈춰 서서 그 감정이 몸을 통과하게 두세요. 그 감정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잠을 존중하세요. 몸이 요구할 때 설령 너무 이른 시간이라 해도 잠드세요. 깨어났을 때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꿈을 기억해보고 그것들이 여전히 당신 안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작은 공간을 청소하세요. 서랍 하나, 선반 하나. 무언가를 비워냄으로써 내면의 무언가도 함께 비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낡은 물건 하나를 놓아주세요.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골반과 허리를 스트레칭하세요. 배로 호흡하세요. 천천히 걸으세요. 갇혀있는 것들에게 나갈 수 있는 물리적인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공허함이 존재하도록 두세요. 이것이 핵심이며 사람들이 거의 여기서 모든 것을 망칩니다. 무언가를 놓아주고 나면 빈 공간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은 불편합니다. 평생에 걸쳐 익혀온 당신의 자동적인 반응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는 것일 겁니다. 끝난 관계와 똑같은 새로운 관계로, 주의 분산으로, 쇼핑으로, 더 많은 소음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이제 막 창고를 비웠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로 다시 꽉 채워 넣고 싶은 유혹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공허함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 옛것의 반복이 아닌 진정으로 당신의 것, 이 탄생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채우지 않은 채 그 공허함 속에 머물 수 있을 때만 찾아옵니다. 주기를 끝내고 나서 그 자리를 눈앞에 나타나는 첫 번째 것으로 즉시 채우지 마세요. 그것이 6월을 더 가볍게 마무리하는 것과 6월 전체를 나머지 한 해로 끌고 가는 것의 차이입니다. 해답은 달에 있지 않습니다. 달이 열려있는 동안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달이 닫히자마자 다시 익숙한 패턴으로 도망치지 않을 용기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왜 여기까지 오는 것이
그토록 중요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도중에 그만뒀다면 증상만 남은 채 성과는 얻지 못했을 겁니다.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같은 일을 겪으며 인생이란 원래 이런 것이고 그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방금 그 악순환을 끊어낼 유일한 열쇠, 즉 창문이 열려 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준비 단계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이틀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포털이 닫힌 후 당신이 열어젖힌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패턴이 되돌아오는 것을 막을 것인지, 그리고 이 전환점이 당신의 남은 한 해 동안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후속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한쪽의 절반입니다. 여기를 마치자마자 바로 클릭하세요. 첫 60초만으로도 이번 주를 보내는 당신의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 왜?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채널의 모든 영상은 하나의 좌표입니다. 한 해라는 큰 지도 위의 한 점이자 다가오는 창문과 지나가는 창문들의 기록이죠. 구독하지 않으면 파편화된 정보들만 순서 없이 받게 되어 각 단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맥락을 놓치게 됩니다. 다음 영상들은 이번 달 루아 이후에 무엇이 오는지 정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 흐름을 놓치는 것은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지도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그래야 다음 창문이 닫히고 나서가 아니라 창문이 열리기 전에 다음 좌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한 달 내내 이 순간을 향해 달려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향할지 결정짓는 48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포털은 29일과 30일에 열립니다. 통과하는 것은 달 루아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